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36화 공빈연소입니다. 장인공, 찡그릴 빈, 고울연, 웃을소가 되겠습니다. 문장에서 공은 빼어나다 또는 우아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빈은 우아하게 찡그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소는 곱게 웃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미인들은 찡그리고 웃는 모습조차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빈연소를 번역하면은 미인이 찡그리고 웃는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가 되겠습니다. 서씨는 어려서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는데 오히려 그 자태가 남성들의 마음을 자극했기 때문에 공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서시의 이 찡그리는 모습을 남자들이 너무나 좋아하자 동쪽 마을의 동시라는 추녀는 자기도 가슴을 가리고 얼굴을 찌푸리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따라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흉해서 사람들이 멀리했다고 합니다. 일화의 가르침은 전후 사정을 모르고 무작정 남을 따라하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자 천음편에 나옵니다. 해당 구절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서시 병심이 빈길이. 옛날 서시는 심장에 병이 있어 마을을 찡그리고 다녔다. 길이지 추인 견이 미지. 마을의 추녀가 보고 그것이 아름답기에. 귀역 봉심이 빈길이. 또한 이를 따라 가슴을 붙잡고 마을을 찡그리고 다녔다. 길이지 부인 견지. 견문 문이 불출. 마을의 부자들은 이를 보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빈인 견지 설처자이 거지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자식을 이끌고 달아나 버렸다. 피지 빈미 부지 빈지 소임이. 그녀는 찡그려 아름다운 것은 알았지만 찡그려 아름다운 연유를 몰랐다. 여기서 나온 사자가 서시봉심, 동시효빈이 되겠습니다. 함부로 흉내내다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중에 이 빈축을 사다는 말도 이 우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인공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장인공은 목수나 대장장이들이 사용하던 도구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집틀을 다지던 돌달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돌달구는 한자로는 지경석, 즉 땅을 단단하게 하는 돌이란 뜻인데요. 혹은 이 청량용 자의 형태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공이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크기를 청량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동기 시대로 넘어와서는 장인공은 각골자와 형태는 비슷하나 이 날이 달린 금속 기구로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 형태는 청동 송칼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던 연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형태는 대장간의 모루를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공은 옛날 장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대표적인 연장에서 자형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공이 뜻하는 바는 전문기술자 혹은 뛰어난 솜씨를 뜻합니다. 오늘날 이 장인공이 뜻하는 바는 장인, 기교, 일, 기능, 정교하다, 뛰어나다, 만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찡그릴 빈입니다. 이 자는 입구자와 자주빈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그린 상형문자죠. 그래서 그 뜻하는 바도 입, 주둥이, 어기, 입구, 말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주비는 머리혈과 걸음 보호의 합자입니다. 머리혈은 사람의 머리 부분을 강조한 상형문자이고, 그래서 머리혈이 뜻하는 바는 머리, 얼굴, 목 등이 되겠습니다. 걸음보는 걷는 이 사람의 발걸음을 표시한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오른발과 왼발이 연이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걸음, 걸음걸이, 걷다, 뒤따르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자주비는 이 물에 빠져 허둥대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소전 자형을 보면은 이 걸음보 사이에 물숫자가 있습니다. 이는 물을 건너는 발을 그린 것인데요. 그리고 방에는 머리혈이 있어서 사람의 머리 부분은 물 위에 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형을 풀이하면 물 위에 머리를 내놓고 다리를 버둥거리는 자세가 됩니다. 이 자형은 발을 버둥거리는 모습에서 자주 빈번하다는 의미가 먼저 생겼으며, 또한 위급한 상황이므로 급하다, 절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자형에서 머리혈이 부각되어 물에 빠진 이 절박한 사람의 얼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찡거리다, 찌푸리다, 어지러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이 사람이 물가로 나아가려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물가, 가까이 하려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형은 오늘날에는 이 버둥거리는 이 발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빈번하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빈이 빈번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게 되자 이 찡거리다, 찌푸리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이 입구자를 넣은 이 찡거릴 빈이 예서에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입구자를 넣어서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타게 외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찡거릴 빈이 뜻하는 바는 찡거리다, 찌푸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입구자가 아닌 이 나절비 혹은 여인여 혹은 이 눈목자가 추가된 이 찡거릴 빈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절비가 추가된 경우에는 이 나절비가 뜻하는 바는 손에 부채를 들고 노역하는 하인을 그린 자형이므로 이 일에 지친 얼굴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여가 추가된 경우에는 여인의 찡그린 얼굴을 뜻합니다. 이는 서시로부터 기원한 자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눈목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눈을 찡그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형에는 이 째려보다는 또 다른 뜻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자형만은. 그리고 이 머리 부의 진면자는 실은 이 걸음보가 변형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고울연입니다. 이 자는 여인여와 평평할 견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인여는 이 여인 특유의 가슴이 그려진 성인 여성을 뜻하는 상형문자라고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죠. 평평할 견은 현재 이 방패간의 이 병렬 형태이지만 실은 이 평평할 평의 이 병렬 형태입니다. 방패간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각골자형은 이 갈라진 나뭇가지로 만든 사냥이나 사암을 위한 이 석기시대 무기입니다. Y자로 갈라진 이 나무 끝에 돌을 달아서 무기로 휘두르거나 이 갈라진 가지로 상대를 밀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가지, 줄기, 방패, 관역, 막다, 방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평평할 평은 이 나랄이나 흙더미를 얕고 이 고르게 펴는 이 고무래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자형 사이로 이 점들은 이 나랄이나 흙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이 뜻하는 바 역시 고르다, 고르게 하다, 정리하다, 평정하다, 평평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평할 견은 이 고무래가 두 개 있는 형태로 매우 평평하게 하다는 강조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 견은 동일한 형태가 두 개 세워져 있어 서로 크기를 비교하자는 이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고울연은
이 여인여와 평평할 견의 합으로서 여인의 피부가 매끄럽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는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울연이 오늘날 뜻하는 바는 곱다, 아름답다, 예쁘다, 우아하다, 총명하다, 표면을 매끄럽게 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우슬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대죽 머리에 일찍 죽을 요가 있는 합자입니다. 이 대죽자는 대나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또한 이 대죽자는 대나무 외에도 대쪽, 부채살, 피리 등 죽으로 만든 공예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는 일찍 죽을 요, 어릴 요, 예쁠 외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자형입니다. 그 까닭은 각골에서부터 이 자형이 다양하게 해석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각골자와 근문을 보면 사람이 팔을 휘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춤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춤추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해석에서 자형은 예쁘다는 뜻으로 통했으며 예쁠 외로 불리웁니다. 또한 이 모습은 어린아이가 뛰노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래서 요자에는 어리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전자형을 보면은 머리가 꺾여진 형태로 이 춤사위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머리가 꺾여 있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다는 의미와 결합되어서 어린 나이에 죽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 이 일찍 죽을 요가 되겠습니다. 우슬소는 즐겁게 춤추다는 이 요자와 이 피리를 뜻하는 이 대죽의 합자입니다. 즉 흥겨워서 이 피리 소리를 내다는 의미이니 소리이는 소리내어 웃다는 의미를 그린 것입니다. 혹자는 이 대죽자가 웃는 눈매를 닮아서 이 웃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슬소가 뜻하는 바는 웃음, 웃다, 비웃다, 조소하다, 꽃이 피다 등입니다. 한편 이 대죽자를 넣은 자형만으로는 이 소리내어 웃다는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변에 이 입구자를 넣거나 이 소리를 잘 내는 대표적인 동물인 이 개견자를 일찍 죽을 요 대신에 넣은 이 우슬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역시 처음 있었던 이 우슬소 대죽자와 일찍 죽을 요의 합자가 요즘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공빈연소 즉 미인이 찡거리고 웃는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를 보면은 미인을 언급할 때 유달리 이 서시가 곧잘 등장합니다. 서시가 역사적으로 미인의 대명사가 된 공로가 장자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대 야사에서 전해오는 서시의 삶은 이러합니다. 울나라 재상 범녀가 서시를 오나라 왕 부차에게 바치고 부차는 서시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나중에는 이를 말리는 재상 오자스를 죽이게 되니 오나라는 마침내 울나라에 망하고 서시는 다시 범녀에게 들어가 오로 배를 타고 범녀와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서시는 이 춘추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구천이 오를 멸한 시기는 전국시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약 28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시로 인해서 전국시대 오나라가 망했다는 건 그냥 재미를 위한 소설상의 허구임을 이야기 드립니다. 서시는 이런 연유로 보통 경국지색의 대명사로 유명한데요.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나라를 망친 경국지색으로는 이 한나라 근왕의 이 마리가 있고 은나라 주왕의 달기, 이 주나라 유왕의 포사 등이 유명하죠. 이 밖에도 당나라 현종의 양귀비, 한나라 성제의 조비연 등도 나라를 망친 뛰어난 미녀 즉 경국지식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